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차전에서 인터밀란을 이기고 8강에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다음에 1차전이 1대0 인터밀란 승리였기 때문에 동률로 연장전에 갔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했어요. 이 두 팀이 사실은 8강 최소한 그 이상에서는 만나야 되는 팀들인데 너무 빨리 만났어요. 왜 빨리 만났냐? 이거는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이 이번 시즌을 운영할 때 조별리그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1등으로 올라간 팀이 소시에다드, 2등으로 올라간 팀이 인터밀란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밀란이 조위로 올라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 16강 대진에 누가 이길 것이냐 예측을 했을 때 인터밀란이 8강에 간다는 예측이 많았죠. 왜냐하면 인터밀란이 최근에 너무 좋았거든요. 거의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13연승 중이었어요. 무려. 근데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두 팀에 일단은 워낙에 강팀들이 붙다 보니까 전술적인 싸움 자체가 매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유럽 축구의 새로운 이제 전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경기였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3백을 쓰는 팀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아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 인자기 감독의 인터밀란, 최근에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예 처음부터 3백을 만들면서 경기를 할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인터밀란의 축구가 3백을 할 때 3백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는 팀이에요. 일단 좌우 풀백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 이제는 3백을 만들 때 요 좌우 중앙 수비수들을 그대로 수비 라인에 두지 않아요. 이게 축구 트렌드가 좀 변했거든요. 3백을 쓰면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수비 숫자가 많으면 많은 수비 숫자를 활용해서 올리자 선수들을.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 바스토니와 파바르가 올라갑니다. 두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요. 심지어 대신에 여기서 차라노글루라던가 미키타리안이라던가 이런 미드필더들이 오히려 약간 내려와주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올라갔잖아요. 좌우에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올 때 오히려 센터백들이 오버래핑을 하는 거예요. 이 측면 공간으로. 되게 재밌는 전술이고 파격적인 전술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야, 인터밀란이 3백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데브라이가 이제 수비 라인에 있고요. 원래 3백이 파바르, 바스토니예요. 근데 이 3백 중에서 바스토니가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바르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좌우 윙백 둠프리스와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차라노글루가 한 칸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공격 장면이 됩니다.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둠프리스와 디마르코 윙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바렐라가 내려가고 차라노글루가 내려가주면서 오히려 데브라이와 함께 미드필더들이 3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면 보면 윙백들은 가운데로 들어오고 센터백들이 좌우 측면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현대판 3백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득점 나올 때도 보시면요,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스토니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히려 최전방에 있었던 라우타로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공격수는 내려가고 윙백은 올라가고 센터백은 오버래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타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라우타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디마르코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수가 디마르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바스토니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바스토니에게 패스가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디마르코가 안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미드필더인 바렐라가 막 올라와 있어요. 위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바스토니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바렐라한테 패스를 보내줍니다. 센터백인 바스토니가 기점이 되고요. 바렐라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침투하고 디마르코가 윙백이지만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바렐라가 측면에서 컷백, 디마르코의 득점이 나오죠. 반면에 시메오네 감독의 3백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3백을 지난 시즌부터 자주 사용하면서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 요렌테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어요. 몰리나도 오른쪽으로 돌아뜁니다.
그리고 리누가 왼쪽으로 올라와요. 대신에 이제 에르모소가 약간 빠져주면서 이렇게 약간 포백처럼 되거든요. 몰리나랑.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데폴도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줍니다. 코케랑.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변화무쌍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3백을 만들다가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에르모소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몰리나, 데폴, 요렌테까지 다 쏠려요. 되게 재밌는 전술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렌테가 몰리나에게 수비가 끌려 넣으면 침투하다거나 아니면 요렌테와 몰리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데폴이 오버래핑을 한다거나 다양한 전술적인 흐름들이 가능합니다. 왼쪽에서도 에르모소가 올라가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밀란도 마찬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는 3백의 다양한 활용법을 오늘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이라기보다 이거는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는 나와야 되는 명승부, 전술적인 이 명장들의 싸움, 이게 오늘 경기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뭐였냐? 인터밀란이 먼저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제였죠.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이 아무래도 원정이고 본인들이 디마르코의 골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리즈만의 골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끝나면 본인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비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체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로 둠프리스를 빼고 다르미안, 두 번째는 바스토니를 빼고 아체르비, 약간 수비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색이라는 센터백을 디마르코랑 바꿉니다. 그러면서 다르미안이 왼쪽, 바색이 오른쪽 수비수, 파바르가 오른쪽 풀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좌우 측면에 둠프리스와 디마르코가 있을 때보다 파바르와 다르미안이 위치하면 이거는 그냥 되게 수비적입니다. 정말 수비적인 형태거든요. 윙백이 이제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내려앉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인터밀란이 내려앉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수들을 더 투입을 합니다. 먼저 코레아를 넣으면서 데파울 대신에 넣어요. 그래서 공격수를 3명으로 일단 늘립니다. 그리고 데파이를 모라타랑 바꾸면서 3백과 3톱이 모두 다 대응될 수 있도록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리거든요. 이게 통했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밀란이 경기를 잘해놓고 본인들이 먼저 수비적인 선택을 하니까 수비적인 선택을 하자마자 오른쪽과 왼쪽을 다 수비적인 선수들로 채우고 수비 라인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한 마지막 3-40분은 인터밀란이 계속 얻어만 맞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인터밀란의 3백, 이제 교체가 된 아체르비, 데브라이, 비색, 요 3백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톱, 코레아, 데파이, 그리즈만 3명을 마크하고 있어요. 3대3이죠. 이렇게 되면 공격수들이 한 번만 수비수를 무너뜨리면 득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데파이가 살짝 내려왔다가 공간을 만든 다음에 코레아가 약간 뒤쪽으로 빠져요. 빠지면서 본인의 수비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데파이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데파이가 데브라이를 이겼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볼을 받을 때 이 데브라이를 완벽하게 제껴내면서 1대1 상황에서 이겨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밀란은 오늘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인터밀란이 오늘은 일찍 수비 라인을 내린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의 문제는 결정력도 있는 거죠. 원래 인터밀란이 경기 중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섰다가 역습을 하는 게 뭐 아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려앉았다가 역습에 성공하면 수비적으로 가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역습에 성공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터밀란이 수비를 하다가 볼을 걷어내요. 근데 오늘 뭐 라우타로가 최근에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라우타로가 볼을 잡고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왼쪽에서 튀랑이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라우타로가 여기서 쭉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약간 타이밍을 멈춰요. 지능적으로 약간 타이밍을 멈추면서 튀랑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그 다음에 튀랑이 올라갈 때 타이밍에 맞춰서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여기서 튀랑이 완벽한 1대1 찬스. 근데 이 1대1 찬스를 하늘로 날립니다. 요게 이제 오늘 그 인터밀란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게 만든 아주 안 좋은 장면이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인터밀란이 여기서 수비로 나갈 때 또 라우타로입니다. 라우타로가 막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면서 리켈메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워낙에 폼이 좋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라우타로가 막 밀고 올라가고 이때 바렐라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바렐라에게 또 라우타로가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바렐라가 조금 지쳤어요. 경기 막판이라서. 근데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지쳐서 힘이 떨어지니까 1대1 찬스였는데 수비수들에게 따라잡히고 먼저 따라잡힌 다음에 슈팅도 오블락의 정면으로 갔죠. 이런 장면들이 인터밀란이 수비적으로 했다면 저런 역습 찬스, 결정적인 찬스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저런 찬스도 못 살렸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거는 인자기 감독보다 이제 노련했던 거죠. 인터밀란이 내려가니까 공격수를 더 투입해서 계속 이제 인터밀란을 박스 안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볼을 계속 투입하겠다. 이게 성공을 한 거고, 승부차기는 사실 뭐 운일 수도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부차기로 가면 유리했어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이죠. 홈이다 보니까 당연히 승부차기를 하면 이 팬들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원정팀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블락이 잘 맞기도 했지만 분위기가 워낙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뜨거우니까 인터밀란이 오늘 많이 놓쳤어요. 보시면 두 번째 키커, 세 번째 키커, 다섯 번째 키커, 5개 중에 3번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꼭 이럴 때마다 라우타로가 있죠. 라우타로가 마지막 키커였는데 이 슛을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이 라우타로가 약간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좀 세밀함,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의 그런 슈팅,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라우타로가 분명히 잘했는데 아까 역습 찬스도 라우타로가 다 만든 거잖아요. 역습 찬스도 막 다 만들고 너무 잘했는데 저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키커, 여기서 라우타로가 홈런을 날렸다. 요게 또 이제 좀 라우타로가 좀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인터밀란의 패착은 최근 축구의 트렌드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진짜 현대 축구의 3백을 너무 잘 쓰는 팀입니다. 인자기 감독이 새로운 뭔가 전술적인 하나의 뭐 가지를 펼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3백을 너무나 유연하게 쓰고요. 새로운 현대적인 3백이에요. 그런데 현대 축구의 가장 큰 줄기는 먼저 수비를 하는 팀,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은 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인터밀란의 약간의 업보죠. 인터밀란이 물론 리그도 중요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조별리그에서 2등을 하면 안 됐어요. 본인들이 1등을 할 수 있는 팀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2등을 한다. 애초에 이 선택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와서 좀 아쉬운 건 인터밀란이 세리아에서 압도적인 우승팀이거든요. 지금 2위 AC밀란하고 승점 차이가 10점이 넘어요. 16점 차이예요. 오히려 이러니까 아쉽죠.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경기 정도는 주전을 넣어서 우리가 조별리그 1위에서 올라갈 걸, 약간 요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밀란이 이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 중 하나였거든요. 우승 후보 한 팀이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끝까지 어쨌든 오늘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제 밀어붙였던 결과물을 오늘 경기에서 가져갈 수가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팀은 다 정해졌고요. 8강 조추첨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또 8강에서 어떤 팀이 올라갈지를 기대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